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오늘 책방8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교를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책방8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굴 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냥 연말이잖아요. 연말 이제 다가오니까 네. 그냥 뭐라도 즐겁게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신나게 마무리하려고 2023년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올해를 돌아보니까 네. 진짜 뭘 하면서 지내는지 생각도 안 나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지금 45kg로 나가서 정말 이게 어제 작년하고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눈 느낌. 깜짝할 사이에 딱 지나가고 네. 또 올해 또 어떻게 마무리할까 네, 좀 네, 그런 네.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책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떤 책 가져오셨을까요? 아, 날씨가 지금 좀 너무 춥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꼭 누군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선물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분한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하실 때 떠오르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물건 같은 거? 저 옛날 조금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들을 때 뭐 할까 이럴 때 머플러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춥고 이러니까. 네, 또 올해 또 머플러, 스카프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겨울 하면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고구마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군고구마가 겨울하면 진짜 번뜩 생각나긴 그쵸? 해요. 네. 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거는 장갑입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책에 이렇게 빨간 장갑 네, 그림도 네, 있고. 네. 네. 오늘은 그 장갑과 관련한 책 3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림책만 들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보게 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이렇게 책장 정리를 하다가 아, 맞다. 이 책 되게 감동받았었지 하고 읽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을 다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장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아, 네. 네. 마리카의 장갑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알려진 작가예요. 달팽이 식당, 츠바키 문구점 이 두 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던 소설가 오가와 이토라는 작가가 일본 소설가가 쓴 책이고요. 보통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는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히라사와 마리코라는 작가가 이제 사파를 넣어서 약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설보다는 약간 동화에 가까운 내용도 되게 따뜻한 그런 네. 책입니다. 제가 책 표제를 보니까 네. 이윤정 옹기 이렇게 써있는데 네. 이분이 아닙니다.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책 표지가 네.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털 장갑이나 이렇게 네. 많이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장갑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네, 윗 네, 부분은 그 반에서 한 밑에 부분은 그 어떻게 유럽에서 이렇게 맞아요, 인형들이 맞아요, 춤추는 맞아요. 듯한 느낌? 그런 맞아요. 이미지네요. 맞아요. 일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 네. 배경지는 또 다른가 봐요. 맞습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이 책은 그 발트 삼국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모델로 이 작가가 이제 소설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 작가가 라트비아를 여행을 하고 받은 이 감상 그게 너무 여운이 크게 남으셔서 이 이야기를 좀 뭔가
이 사람들의 삶을 좀 소설로 써봐야 되겠다 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배경은 그 그쵸, 나라인데 그쵸. 라트비아죠. 가상의 이제 네, 그 소설을- 라트비아라는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셨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한 픽션? 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밌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라트비아란 나라를 솔직히 저는 좀 처음 우리 그 사회 시간에 열 때 발트의 상고 뭐 이게 발트 나오는 상고 나라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소설에는 라트비아가 아니라 루프마이제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사는 사람들의 삶, 전통,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잔잔하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헉 하고 따뜻함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좀 자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작가가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읽어봐도 이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소설을 이제 읽음으로 해서 간 것 같은 그런 감상이 들게 해서 좀 호감도가 확 상승하는, 그래서 한 번은 이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일 것 같아요. 저도 표지 그림만 봤는데도 여기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쁠 것 같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소설에 조금 다시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요. 네. 그 마리카라는 이 여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데, 루프마이제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이 소녀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나라로서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 독립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죽음, 그러니까 이 한 여자의 인생과 이 루프마이제 공화국이 좀 같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신선했었어요. 네네. 네, 마리카라는 소녀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그 루프마이제 공화국도 설립이 됐고, 이 아이가 가족들이 되게 화목한 집안의 딸로, 위에는 이제 오빠들이 있고 그 딸로 이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사랑 속에서 충만한 그런 아이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나라는 엄지장갑이라고 불리는 그 장갑과 또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이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뜨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엄지장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골무처럼 엄지 손가락만 끼우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책에 잠깐 이제 본문 중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엄지 손가락만 분리되어 있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이 장갑을 이 책에서는 엄지 장갑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쁘네요. 이 벙어리 장갑이 다시 생각하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장애인을 그쵸. 낮잡아 이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가가 엄지장갑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번역을 하셨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벙어리 장갑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생각을 앞으로 달리하게 바꿔서 불러야겠네요, 하는, 정말.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등장하는 엄지장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벙어리 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프마이제 공화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엄지장갑을 떠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이 나라들이 물론 이제 발트해 북유럽과 동유럽 그쪽에 있는 그쪽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갑이 이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실제적으로도 라트비아도 이 장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거를 떠주는 그런 전통이 있고 루프마이제 공화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서 이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주인공 마리카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는 이 소녀에게 빨간색 엄지장갑을 선물로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아이답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제 명랑한 그런 소녀예요. 그래서 15살이 된 해에 같은 그 댄스 동아리에 야니스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소년 남자에게 엄지장갑을 떠주게 돼요. 근데 원래 이 소녀가 이 나라는 이런 전통 뭔가를 손으로 만들고 막 이러는 전통이 있는데 엄지장갑을 이렇게 잘 뜨는 시험 이런 것도 이제 성년이 되면서 막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못 뜨는 실력이지만 자기가 온갖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장갑을 떠줘요. 루프마이제 공화국의 모티브가 됐던 라트비아란 나라 자체에도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결혼할 을 앞둔 소녀가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뜨고 그 남자가 청혼을 하면 그걸 허락하는 의미로 그 장갑을 뜬 거를 선물하는 그런 전통이 원래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서 결혼 이렇게 청혼할 때 반지를 주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그럼요. 여기서는 장갑을 떠서 남자가 청혼을 하면 그래 나 좋다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자가 장갑을 떠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그 재밌었던 부분이 소설 속에 보면은 이 장갑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교수가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수놓고 이런 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가는 그런 전통이 있듯이 이 나라는 이 장갑이 굉장히 중요한 혼수품이라서 어머나. 이렇게 이제 한 박스 이게 한 상자 떠가는 그런 게 이제 진짜요? 혼수품으로 한 상자를 떠가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재밌네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루프마이제 공화국과 라트비아를 막 혼동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녀가 이렇게 허락하는 의미로 장갑을 이렇게 주면 그 장갑이 이제 남자 손에 딱 맞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눈대중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금방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눈 짐작. 네네네. 이 정도 될 거야. 이 감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뭐 뜨거나 이럴 때 심지어 반지 크기를 정할 때도 이렇게 딱 짐작해서 보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건 경험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남자 손을 좀 많이 잡아본 여자는 일반적인 남자의 손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알 거거든요.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여자 반지 사이즈를 잘 아는 남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네, 여자 손을 많이 잡아본 남자가 아닐까요? 생활의 꿀팁입니다. 또 얘기가 슬습니다. 아무튼 근데 상상해 보면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일 밤 그 장갑을 뜨는 거잖아요. 되게 정성과 사랑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마리카라는 소녀가 이렇게 서투른 솜씨지만 열심히 짠 장갑을 이 야니스라는 이제 남자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무도회였나? 그때 이제 이 남자가 자기가 떠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온 거를 발견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뿅 통해서 사랑을 막 이렇게 둘이 이제 만났겠죠. 이렇게 하다가 사랑을 쌓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항상 소설에는 이제 위기가 있죠. 결혼한 지 5년 만에 루프마이제 공화국이 얼음 제국의 무렵으로 병합되게 돼요. 아이고, 라트비아의 역사와 모티브가 된 나라니까 연결되는 게 이때 이 나라도 소련에 이렇게 그 무력으로 병합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거를 이렇게 좀 이 소설에서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트비아란 나라가
적폐정령, 우리나라 옛날에 전통 신앙처럼 모든 자연물에 신이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믿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령이 있어서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작은 것에 모두 소중히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춤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또 그 나라의 전통 음식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뭐 그런 아름다운 정통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소련이라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막 체제가 막 바뀌고 이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금지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 사상들이 막 네. 전달되면서 그래서 춤과 노래도 빼앗기고 민속 의상 이런 것들도 착용이 금지되었지만요. 이 나라가 처한 어떤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이 장갑 뜨는 거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니까요.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였지만 그 마리카와 야니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해서 이제 소박한 일상들을 꾸려갑니다. 또 이 나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물론 내 나라는 뺏겼지만 내 일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작은 방법들로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좀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 오,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참 슬프고 맞아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게 제가 좀 상상이 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제시대를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네. 저희도 일제 치하를 거치고 6.25 터지고 그때 또 막 정치적인 막 그런 이슈들로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많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독재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는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이런 일상의 어떤 작은 위안과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그쵸. 저 아래서. 맞아요.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랬는데 이 책을 보면 그 일반 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그 얼음장 같은 시절들을 이겨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도 따뜻해지고 좀 눈시울도 붉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네. 뭔가 드디어 사건이 네, 터지나요? 또 사건이 네. 일어납니다. 그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위안을 얻지만 얼음 제국으로 대변되는 그런 지배하는 그런 건 더 이상 이 소박한 행복을 허락하진 않아요. 야니스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네네. 하루하루를 남편이, 버텨냈는데 네네. 남편이 얼음 나라로 연행돼요. 아, 우리도 왜요? 갖가지 이유로 남자들을 막 맞아요. 네, 착출해 갔잖아요. 네네. 네, 막 일도 시키고 전쟁에도 투입되고 막 이런 이유로. 그래서 마리카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묵묵히 장갑을 뜨고 또 일상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그런데도 무서운데.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혹시 둘 사이에 아기는 없었나요? 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를 위한 큰 방을 마련은 했었거든요. 언제 근데 태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야니스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포용력도 높고 자연이나 이런 작은 생명체를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니스가 연행되어서 홀로 남은 이 마리카가 주변에 이 전쟁이 나고 끌려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남은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방을 내어주고 또 부모 잃은 소녀, 그러니까 이 마리카는 가족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그 장갑을 선물 뜨는 받고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이 장갑 뜨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전쟁이 나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중요한 전통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마리카가 자기 집에 물론 자기 아이를 위한 마련했던 큰 방이었지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그 방도 내어주고 이 아이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 장갑 뜨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네네네. 마리카뿐만 아니라 루프마이제 공화국 사람들 역시 이제 타국의 침략과 농락에도 이제 운명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도 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끔찍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네. 가족, 친구, 이웃들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 가족이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갔는데도 오히려 남한테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웃고 먹고 전통 문화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것도 이어가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대입이 진짜 되는 거예요. 루프마이제 공화국으로 이렇게 모델이 됐던 리트비아 네.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정서가 그 숲과 이런 자연을 사랑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민족성 일상생활에서도 네, 되게 네, 네, 기뻐하고 네, 네. 즐거워하고 그러고 이 마리카라는 인물 역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베풀어 줄 줄 알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얼음장같이 힘든 시기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달받을 수 있는 책이어서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 네네. 듣는 내내 계속 그 전쟁이나 이런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악조건과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도 네네네. 그 소소한 행복과 감사를 발견하면서 살아야겠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전해지는 것 같네요. 네. 삶 안에서 주어지는 아픔도 희망으로 어쩌면 내 삶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위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네.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얼음 제국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침략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야니스에게 떠줬던 장갑을 누군가가 보내줘요. 네. 그 장갑을 얼음 제국에 있는 한 사람이 보내준 거거든요. 내가 이 장갑을 발견했는데 이 장갑에 이제 당신 주소랑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당신한테 되게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보내준다는 우편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마리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전에 이제 그거 보면 엉엉 울 것 같은데 마리카는 내가 정말 미워했던 나라의 사람인데 이런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을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는 너무 밉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나와 같은 사람이겠구나 해서 또 따뜻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그 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게 의미가 이건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돼 있는 칠렵수 그 씨앗을
그 야니스가 숨겨놓은 게 이게 전달이 돼요.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보통 사랑하는 여자한테 네. 꽃을 선물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야니스는 좀 수줍고 소극적이어서 꽃을 선물 못하고 이 마리카한테 꽃씨를 선물해 준 게 있거든요. 딱 눈에 띄지 않지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다음날 거군요. 꽃이 네. 펴봐요. 더 많은 꽃이 갖게 되죠. 거기에 이제 와. 이 하나만 봐도 이 네. 야니스라는 사람이 어떤 네, 인물인지 네. 느껴지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마리카는 꿈같이 전달된 남편의 장갑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칠렵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또 이 마리카가 또 어떤 인물이냐면 호두 씨였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빠들이 와, 이렇게 말을 네. 했을 때 마리카가 난 이걸 심겠어. 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자라서 더 많은 호두가 와, 생기고 네. 그럼 나는 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 먹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여자와 꽃씨를 이렇게 선물할 줄 아는 남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 책 너무 궁금한데요. 노선이 꼭 진짜 추천해요. 그래서 네. 이게 가능했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이 소설의 전반적인 걸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해서 사실 이제 전해드리고 뒷얘기가 싶었어요. 굉장히 예. 궁금한데 그래서 야니스가 돌아왔는지 둘이 다시 만났는지 아기는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네. 알면 좀 감동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네, 그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이 리트비아란 나라, 요 나라에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네. 찬찬히 둘러본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후반부에 정말 따뜻함을 네.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마리카의 장갑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막 이 책 얘기하면서 흥분했던 게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책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많이 업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한 뭐 장갑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 왜 장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장갑이 춥고 그럴 때 손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워진 마음, 추워진 세상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장갑을 쓴 게 아닌가. 너무 좋다. 책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장갑을 선물하는 거는 네. 내가 이 손을 잡아줄 수 없을 때도 따뜻하게 네, 네. 해주기 위해서 선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책 중간중간에 문장이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장갑 네. 다시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책은 또 어떤 책인가요?
제가 마리카의 장갑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막 방방 뜨긴 했지만 사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 지금 날씨도 춥고 네, 또 이 네. 되게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들 제가 또 우크라이나 장갑을 찾아보면서 이 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또 이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장갑과 같은 따뜻한 손길들이 한 번 더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책은 인근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미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그 지리학적인 위치상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네. 겨울이 길고. 네. 그래서 요 장갑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마리카의 장갑도 그렇고 네. 이 우크라이나 미나도 그렇고 오. 요 이야기는 아마 김미라 선생님도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아, 그럴까요? 이 책은 처음이시겠지만 네. 요 우크라이나 민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림책이 2권이 더 있어요. 오, 네. 하나는 한림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 책은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려진 겨울의 느낌이 따뜻하게 그려진 책이고 제가 그 책을 가져왔으면 좋은데 못 가져와가지고 제목이 또 뭔가요? 장갑이요. 그냥 장갑이에요. 네네. 아. 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 그거 봤는데 떠오르실 그런 분들이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숲속을 가다가 음. 장갑을 떨어뜨려요. 네네. 그래서 그 장갑에 맨 처음 생쥐가 쪼르르 달려와서 장갑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기에 딱 맞겠군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개구리가 들어가고 네. 또 그 다음에는 토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여우가 들어가는 이렇게 장갑 하나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나중에는 막 멧돼지 곰도 들어가는 네, 그 네. 이야기예요. 근데 네. 그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민화인데 원래 네 민화였군요. 원래는 그 근원이 네. 우크라이나 민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장갑에 어떻게 그 동물들이 네네. 들어가지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이 출판사마다 그 사파를 그린 작가들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나 그 책 다른 느낌으로 네네네. 봤을 것 같은데 또 그러셨을 이 책으로 거예요. 보면 또 느낌이 네. 다르군요. 제가 그 이야기의 버전 중에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요. 로마니신 안드리 레시피 요 책을 지은 요 작가가 루마니아 작가라서 대표하는 작가라서 요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죄송해요. 우크라이나 네네네. 작가들이라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책을 만드셨겠네요. 그래서 그게 다른 책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이제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진 책인데 요거는 뭔가 기호나 문양 같은 게 막 이렇게 표지에 그려져 있죠. 네, 겉표지에도 보라색 바탕에 이게 무슨 나무 같이 생긴 게 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전통 문양이 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저는 해봤어요. 장갑에 이렇게 문양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마리카의 장갑 그 책을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장갑에 이렇게 문양을 맞아요. 이렇게 그 장갑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기원이 있어요. 뭐 건강과 안녕과 이런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서 어쩌면 이런 것들도 그 나라의 정서를 이제 문양을 좀 대표하는 장갑에 있을 법한 문양을 이렇게 그 젠탱글이라고 해야 돼요.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런 거를 그림책 이렇게 사파로 표현된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가져오신 책은 책빛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빛에서 나왔고 다시 한번 서재 정보를 알려드리면 로마니신 안드리 레시피 두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황연재 님이 옮기셨습니다. 출판사는 책빛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또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장갑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장갑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이렇게
픽토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픽토그램? 이렇게 문양인데 뭐 우리 이모티콘 같은 네네. 이런 걸로 표현이 돼서 이 장갑 안에 어떤 동물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게 나타나서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장갑 안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뒤쪽으로 가시면 네네. 이 장갑 안에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들어갔는지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문양처럼 너무 귀엽네요. 네, 문양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맨 뒷장 보시면 네. 이 문양을 좀 크게 장갑 아파트 안내도 이래가지고 되게 귀엽게 벽에 붙이면 이렇게 예쁜 포스터로 할 수 있을 만큼 네.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들어가서 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우크라이나 민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저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렇게 네. 한 페이지마다 동물이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이제 네네네네네. 소개를 하는데 네네. 그 동물의 그림이 네네. 장갑, 이렇게 털장갑의 그 여러 가지 모양 패턴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로 표현하면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네네. 안 시켜드릴 수 네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또 우리 마리카의 장갑에서 이제 느낀 것처럼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 작은 위안, 작은 행복으로 이 힘든 삶을 좀 이겨내시고 좀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랑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할 책입니다. 겨울에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책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책은 아까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빨간 그 엄지장갑. 네. 우리 벙어리 장갑에서 이름 바꿔서 부르기로 했죠? 네네. 네. 저도 이제 네.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지 않고 네. 엄지 장갑이란 말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단어 너무 예쁜데요. 네. 네. 이 엄지 장갑이 무슨 문양으로 보이시나요? 저기 하트 모양. 맞아요. 맞나요? 이렇게 장갑 살짝 두 개가 포개서. 이렇게 포개져서 우리 네네. 손가락 하트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 표지죠. 아. 너무 이 네네. 표지도 따뜻하고 겨울에 정말 너무 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선생님 책을 쫙 펼쳤는데 뒤에는 예쁜 다람쥐, 청설모. 청설모와 앞표지에는 예쁜 빨간색 장갑. 장갑이 너무 하트 예쁘죠? 모양으로 네. 너무 따뜻해지네요. 그림만 봐도. 네, 이 책은 하야시 기린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 오카다 치아키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유지은 님이 옮기셨고 청개의 바람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어느 추운 날에 이제 빨간 장갑이 이제 꼬마 아이가 끼는 이 빨간 장갑이 우리 함께 오래오래 이 아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오래오래 네. 이제 이 아이 손을 따뜻하게 하자. 우리는 그런 약간 뭐라 해야지 역할을 해야 돼, 소임을 해야 돼 이런 걸로 약속을 합니다. 장갑이 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네네네. 이 작은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리 내일도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해주자. 모레도 다음날도 우리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꼬마가 오른쪽 장갑을 잃어버리고 와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 엄마가 막 찾으러 가도 이 안에 장갑을 못 찾고 이 장갑을 여우가 발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견을 하고는 그냥 이제 걸어놓죠. 나뭇가지 그냥 걸어놔요. 바닥에 있으면 눈에 쌓이고 또 못 네네. 찾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네. 아이가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이걸 찾아주자 하고 여우는 이렇게 걸어놔요. 착한 여우네요. 이 네. 동물마다 이게 네. 성격이 다 다르답니다. 어.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여우는 걸어놓잖아요. 네, 네, 착해요. 네. 네. 똑똑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토끼는 이걸 그 다음 동물이 이제 토끼가 이걸 발견을 해요. 네. 토끼는 주워서 식탁 위에 장갑이 올라가 있네요. 네. 토끼는 주워와서 그 주전자 워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 토끼의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머리에 쓰면 좋겠다 하고 이 추운 날을 너무 예쁘네요. 폭신폭신하니까 이거 네. 우리는 머리에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쓰게 되고요. 이 토끼가 이거를 막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놀러 온 들쥐들이 너무 좋아 보여갖고 뺏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은 이렇게 침낭으로 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물들의 거죠. 크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왜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귀엽죠?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면 마지막에 청설모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평생을 같이 이렇게 이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왼쪽 이 장갑은 엄마가 잃어버리니까 새로 떠줘서 새로운 짝을 만나서 이렇게 그 자기 역할을 네. 하고 살고요. 네네. 이 오른쪽 빨간 잃어버린 장갑은 장갑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동물들의 삶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사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만나요. 어머. 네. 저 왼쪽 장갑은 오른쪽 장갑을 알아봤을까요? 서로는 알아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둘 다 이제 커플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 여자 우리 평생을 같이 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불의의 이거 마리카의 장갑 생각나지 않아요? 뭐 그러네요. 네, 야니스와 마리카가 네. 서로 사랑 네. 그 저는 이 빨간 장갑이 네. 마리카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우리 네, 평생 그래서 사랑하자 약속을 했지만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네네네. 서로 헤어져서 네, 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지만 네.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따뜻함을 맞아요. 전해주잖아요. 계속 자기 역할은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네네. 그 안에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네요. 너무 마리카 같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소설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만 각자의 삶에서 또 이렇게 헤어져요. 이 왼쪽 장갑은 새로운 다른 짝을 만나서 이 아이의 손을 따뜻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오른쪽 장갑은 내 삶의 모습은 상황은 바뀌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또 주는 이 각자의 느낌으로 각자 행복하게 이렇게 헤어지는 이야기로 맺어줘서 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장갑이라는 그 소재로 그 주제로 이렇게 각자 골랐지만 한 책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라는 그 지리적인 가까움으로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이 느낌이 일치했고요. 또 이 책은 이야기가 뭔가 연결이 되네? 나 너무 잘 골랐네. 첫 번째 책과 세 번째 책. 첫 번째 아까 누구의 장갑이었죠? 마리카의 장갑. 마리카의 장갑과 마지막 빨간 장갑이 네네네.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빨간 장갑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 내린 풍경에 빨갛게 이렇게 장갑이 나오면서 되게 예쁘다. 그래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유레카 이렇게 막 느낀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치. 장갑이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지금 자기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생겨서 그럼요.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 세종에 이사 오신 분들은 나 언제가 세종에서 살아야지 이런 계획 없이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세종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 근데 되게 불행한 일들이 맞아요. 바라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처한 내 상황에서 내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위안과 행복 이것들에 집중하면 그 힘든 시기를 분명 이겨내실 수 있다. 이 말을 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설사 내가 그 사랑하는 내 짝꿍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빨간 장갑처럼 어쨌든 내 자리에서 나는 내 역할을 다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또 이렇게 행복을 나누고 그럼요.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하다가 누군가랑 헤어지잖아요. 그거 겪어보신 분은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막 부동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 삶 안에서 내한테 위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야 괜찮냐? 잘 있냐? 밥 먹었냐? 이렇게 보내주는 친구의 문자 하나에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카처럼 정말 미워했던 사람 존재들이지만 또 내가 몰랐던 어떤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이제 내가 알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거를 절망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좀 찾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너무 멋지네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장갑일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게. 그래서 그냥 의미를 이렇게 작게 둘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인사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 혹시 주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네. 여쭤봤던 것도 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갑 하셔가지고 장갑에 대한 뭐 재밌는 얘기도 이랬는데 와 이게 삶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마리카의 장갑에서 나온 것처럼 장갑은 내가 잡아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잖아요. 그래서 꼭 장갑이 아니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어떤 행위를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따뜻한 고구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붕어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작은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뜻에서 장갑과 관련된 책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따뜻한 책 그리고 너무 행복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한 책으로 힐링 한 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장갑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마 뜰 수는 없고요.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들도 정말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